보행실기 제4강 지팡이 기술 심화 교육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변형 지팡이 기술의 유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면 접촉 유지법, 촉타우 밀기법, 촉타우 긋기법, 3점 촉타법, 마지막으로 한 번 바닥치고 한 번 측면치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면 접촉 유지법입니다. 이것은 2점 촉타법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 2점 촉타법 같은 경우에는 2점을 촉타한다고 한다면 2점 촉타를 빼고 지팡이 끝을 지면에 계속 유지한 채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이 방법은 바닥이나 지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이 요구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그 바닥에 대한 정보, 거기에서 그 점자 블럭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까지는 2점 촉타법을 가시다가 그 이후에는 그 지면 접촉 유지법으로 고쳐서 바닥에 있는 점자 블럭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팡이로 바닥이나 지면을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함을 준다고 파악될 때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팔의 근력이 충분치 않은 영유아, 노인의 경우에는 2점 촉타법을 대용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필요하니까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2점 촉타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이러한 변형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다양한 변형법은 마찬가지로 2점 촉타법이 충분히 다 익혀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촉타우 밀기법입니다. 촉타우 밀기법은 이것도 가능한 많은 지면의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특히 연석이라든지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젖은 낙엽이라든지 눈이나 얼음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인도에 덮여 있다고 파악됐을 때 바닥면을 지팡이 끝으로 찔러서 이렇게 인도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타우 밀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2점 촉타하고 거의 동일하지만 2점 촉타의 경우에는 촉타한 후 바로 이제 이 왼쪽을 촉타했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촉타 후 밀기는 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일단은 촉타한 다음에 약간 10cm 정도를 측면으로 사선으로 밀어준 후에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계단을 찾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촉타우 긋기법입니다. 촉타우 긋기 같은 이런 방법은 한 번 촉타하고 난 다음에 지면 접촉 유지법처럼 다른 점을 찾아갈 때는 바닥을 떼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기준선을 따라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계단의 난간이라든지 점자 블록이라든지 이런 실내, 실외에서 충분히 그 기준선 따라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시각장애인이 계단이 있는 난간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계단에 있다가 이렇게 턴을 하게 되잖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런 경우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 화면에서도 나와 있는 이런 방법으로 2점 그 촉타를 한 후에 촉타 후 긋기법으로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점 촉타법입니다. 3점 촉타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점이 그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1, 2번의 경우에는 2점 촉타법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3점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터치해야 될 포인트가 3점인데요. 포인트 1, 2는 2점 촉타하고 같고요. 포인트 3은 이 벽이나 연석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늘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요. 1번에 하나의 박자, 2번, 3번에 하나의 박자. 그래서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바닥치고 한 번 측면치기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3점 촉탑법이 필요한 경우하고 거의 같은데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옆에 연석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갈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3점 촉탑법에 있는 포인트 2에 해당하는 터치를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즉 바닥을 한번 친 후에 포인트 3에 해당하는 그 위쪽 측면을 터치함으로써 3점 촉탑법보다는 배우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점 촉탑법보다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래서 이미 이곳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단 올라가기 방법입니다. 계단을 올라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2점 촉탑법 혹은 지면 접촉 유지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촉타후 밀기를 활용을 해서 계단의 위치를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하철역이다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촉타후 급기법을 활용해서 이 유도 블록에서 점자 블록으로 바뀌어져서 더 울퉁불퉁해지는 지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곧 그 계단이 시작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럴 때 촉타후 밀기법으로 계단의 끝을 찾아내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턴을 하든 오른쪽으로 턴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계단의 난간을 찾으러 가셔야 되는데요. 우측 통행이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턴을 해서 계단의 난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첫 번째에 우리가 해야 될 관문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계단이 어느 정도 높이인지 그리고 계단을 내가 발을 딛는 이곳이 어느 정도 넓이인지를 지팡이로 가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와 넓이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를 잡은 후에는 이렇게 첫 번째 계단 위에다가 지팡이를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계단 위로 올린 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팔을 뻗어서 지팡이를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팡이가 그 계단의 측면을 치게 됩니다. 계단의 측면을 치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계단의 측면을 치지 않으면 이제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지점일 수도 있고 계단 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 참이거나 끝나는 지점으로 판단이 되면 이때 지팡이를 지면 접촉 유지법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시다가 이게 만약에 또 계단이 시작되는 이런 시점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촉타후 밀기법을 활용을 하시면서 계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가는 방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내려가기를 하셔야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교육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지면 접촉 유지법으로 일단은 계단에 근접을 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 만약에 지하철역이다라고 한다면 촉타후 급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단 근처까지 오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점자 블럭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점자 블럭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장소라든지 위험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촉타후 밀기법으로 전환해서 내림 계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측 통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 오른쪽으로 턴을 해서요. 촉타후 급기법을 활용해서 계단의 손잡이, 난간에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한 후에 계단의 손잡이를 찾은 후에 계단을 내려오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오기 전에도 그 계단을 올라갈 때랑 마찬가지로 계단의 높이와 넓이를 지팡이로 가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내려오는 방법에는 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계단의 측면을 치면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단의 측면을 치지 않고 이렇게 지팡이를 올려서 대각선법을 유지한 채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치면서 내려오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매 계단을 지팡이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속도가 느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지요. 반면에 지팡이로 이렇게 측면을 치지 않고 대각선법으로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방법은 계단을 치면서 내려오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이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대각선법을 유지해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양한 변형법을 알아봤고요. 이러한 변형법을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흰 지팡이의 사용법은 충분히 이정촉탁법을 실내에서 충분히 하시고 나고 그 다음에 실외에서 충분히 이정촉탁법을 몸에 체득한 이후에 변형 지팡이법을 배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변형법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변형법과 그 원형, 이점촉탁법을 충분히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 밖에서 이 실외 보행을 충분히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